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강 외래 업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래 업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 환자가 오면 진료 접수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진료 접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 또한 우리 OCS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실습을 할 예정인데, 병원에 환자가 오면 환자 등록을 하고, 이 환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진료과 접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업무라고 하면, 즉 이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 즉 외래 환자라고 하죠. 이 환자가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과 지시에 의해서 병원에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을 우리는 외래 업무라고 하고,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외래라는 거는 이제 하루 중 일정 시간대에 진료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 일과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외래 진료를 보고 각종 검사와 처치, 뭐 그다음에 약,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무의 모든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병원을 이용합니다. 즉 이제 감기다 그러면은 감기가 날 때까지 병원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우리는 외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외래 환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뭐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그런 환자를 우리는 일반 환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응급 환자가 있는데, 응급 환자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받는 환자를 우리는 응급 환자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환자가 있는데, 의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환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제 내가 동네 병원에서 감기로 이제 진료를 받다가 어, 감기 증상이 완화도 안 되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제 소견을 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이제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 의뢰서를 써주고, 이제 그 의뢰서 내지 아니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써주고 큰 병원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거기서 진료를 받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이제 우리는 의뢰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특정 병원에서 이제 외래의 진료 절차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소개시킨 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해 드린 건데, 여기 시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21초 구간부터 이제 5분 55초 구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 외래라는 게 이런 절차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환자 분류에 대한 이제 급여 종류별인데, 환자 분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환자가 오면, 특히 이제 외로 환자가 오면 이제 병원에서는 그 환자에 대한 이제 급여 종류를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환자인 건지, 아니면 이제 특정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환자인 건지, 아니면 또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내원한 산재보험 환자인 건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병원에 내원한 자동차 보험 환자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건강보험부터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일반 환자라고 하는데, 그 환자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특히 이제 원무 쪽에서 외래하는 그 담당은 이 부분을 필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즉 1번의 건강보험 환자부터 해서 4번의 자동차 보험 환자까지는 그 병원에서 환자가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의 총액 중에 일정 부분은 환자한테 돈을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그 단체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급을 받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 청구를 해서 심사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가 완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병원으로 입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든지 지자체 쪽에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청구를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부분이나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 환자는 이제 그 자동차 사고를 낸 그 가해자가 든 그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청구를 해서 일정 부분 급여를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일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환자를 우리는 일반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 본인이 100%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 특정 수가를 기준으로 계약한 의료기관의 환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험에 이렇게 가입한 환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데, 즉 미용 성형의 목적이거나 해외 입국 환자 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다 100% 부담하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미용 성형이라 하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특수 외과, 그러니까 즉 성형 외과에서 이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100%다 부담을 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진료 형태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래에 보통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면 병원은 우리 병원에 온 이 환자가 신환인지 구환인지를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환이라 하면 이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온 환자를 우리는 이제 신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환이라 하면 처음 방문한 환자로,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내원 정보가 전혀 없겠죠. 예, 이런 환자를 우리는 신환 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환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이제 종이에 기록을 해서 그 종이에 기록된 것을 전산의 이제 OCS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의 번호, 즉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번호를 이제 환자 등록번호라고 하는데, 이 등록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고 이 병원에서는 이 환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OCS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한 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한 환자는 이제 친환하고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를 구한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구한 환자는 이제 우리 병원 정보 시스템에 보면 환자의 정보가 이미 등록이 돼 있겠죠.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진과 재진이라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진이라 하면 이제 해당 특정 진료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를 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과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내과가 있습니다. 뭐 소화기 내과도 있고 호흡기 내과도 있고 감염 내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이 과별로 처음 내원한 환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여러 번 왔지만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에만 진료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감염내과를 갔습니다. 그러면 감염내과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초진 환자가 되는 거죠. 소화기 내과는 여러 번 왔으니까 재진 환자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감염내과로 갔다 그러면 감염내과에서는 초진 환자로 이제 이 환자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진이라 하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특정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하는 경우에도 초진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감기로 내원을 했다가 쭉 여러 번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와서 치료를 받아서 감기가 다 났다. 근데 감기가 다 난다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흘러서 동일한 또 감기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원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초진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재진이라 하면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료받는 경우, 그러니까 즉 감기인데 감기가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병원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오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재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초진 재진으로 나누냐라고 하면 결론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외래 환자가 오면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진찰을 하면 이제 진찰료라는 그런 행위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료는 초진에 대한 부분하고 재진에 대한 부분이 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즉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진에 대한 행위가 더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진 환자에 대한 비율을 높이려고도 하지만 이러한 초진 재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진 환자의 개념하고 재진 환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찰료 산정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런 부분을 좀 개념을 봤고요.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이제 진찰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바뀐다. 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찰료 산정 지침이라 하면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 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바로 산정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외래에 내가 감기로 왔는데 의사가 이제 그 진료를 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약 처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약 처방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진찰만 보고 끝나는 거죠. 이러는 경우에도 이 환자한테는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초진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를 받는 거고, 재진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진 진찰료에 그 진찰료 비율이 있고 재진 환자료의 진찰료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초진 환자의 진찰료 비율이 높죠. 예.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러한 진찰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진찰료의 구성 요소는 크게 그 기본 진찰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 관리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진찰료 플러스 외래 관리료의 이제 소정 점수를 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이런 지침을 공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의료협회, 의학협회 뭐 이런 이제 협회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런 지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정 점수를 이제 각각 어떻게 주겠다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 받는 거죠. 그래서 병원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동네 병원을 우리는 1차 병원이라 하는데, 거기서 산정하는 그 소정 점수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뭐 이렇게 규모별로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규모별로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래 관리료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차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그 진찰비하고 좀 큰 병원에 가서 받는 그 진찰비하고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진찰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진 진찰료하고 재진 진찰료의 차이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재진 환자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해서 계속 내원하는 경우로 우리는 재진 환자라고 보고 있고요. 즉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이제 내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 왔다가 오늘 올 수도 있고, 어제 왔다가 뭐 모레 올 수도 있고, 어제 왔다가 뭐 3, 4일 뒤에도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기간에 상관없이 이 특정 질환이 종결되지 아니하면서 계속 방문하는 경우를 우리는 재진 환자로 본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질환이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서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계속 재진으로 보고 있는데, 단 이제 무장적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90일 이내, 90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90일이 초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초진 환자로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초진 환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초진 환자는 예를 들어서 이 진료과에 처음 오는 뭐 이런 환자도 초진 환자로 보고요. 또 이 진료과에 왔는데 해당에 대한 그 특정 그 상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시 내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초진으로 보는 거죠. 재진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재진 환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이거에 의해서 초진 재진에 대한 진찰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전산상에서 그 노직에 의해서 다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해당 상병의, 즉 감기의 치료를 위해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그 다음에 약이 투약, 약이 종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치료의 종결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찰료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이제 그 더해져서 이제 진찰료 산정이 되는데, 기본 진찰료라 하면 병원 관리 및 진찰권을 발급 등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그랬을 때 받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관리료라는 의미가 있는데, 외래 관리료는 즉 병원에서 환자를 그 진료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비용적으로 투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이제 관리료, 외래 관리료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지급되는 다양한 이제 뭐 인건비도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전기료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한 비용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의 그 합인 거고요. 이런 합에 대한 관리 그 비용을 받는 의미를 우리는 외래 관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료를 49.09점으로 산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찰료를 100점이라 하면 어, 주로 이제 병원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뭐 물리치료를 받으러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사를 맞으시러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크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오실 때마다 의사의 그 진료를 보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진료 행위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진찰료를 100%를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산정을 해서 받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50% 산정이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즉 이제 환자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못하고 환자의 가족 이제 가족들이 내원해서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특정 약이라든지 처방전을 이제 수령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100% 받는 게 아니라 한 50%만 인정을 해서 이제 받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진찰료 가산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산이라 하면은 이제 더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기존의 진찰료 중에서도 좀 더 가산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 그러니까 즉 초진 또는 재진의 기본 진찰료의 소정 점수의 30%를 더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외래 시간이 끝나고 정규 외래 시간이 끝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평일 기준으로 보면 6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에 만약에 진찰을 받다 그러면 그 이 평일에 그 일과 시간에 받던 그 진찰료보다는 더 30% 가산해서 받겠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이제 관공서 등의 공휴일에 해당되는 요일에 이제 진찰을 받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가산해서 받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급 요양기관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한해서는 기본 진찰료 소정 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해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가는 이제 동네 조그마한 이제 병원을 보통 의원급이라고 하는데, 평일이 아닌 이제 토요일에 이제, 요즘은 주 5일이라서, 토요일에 이렇게, 9시 부터 해서, 오후 1시 전에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소정 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해서 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원급 및 병원급.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급은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는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만 6세 미만의 소아 환자가 오후 20시니까 이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받는다 하면 이제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은 이제 외래 환자의 업무 이제 플로우 흐름을 좀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 이제 환자가 이제 외래로 내원을 하면 이제 병원 그 직원의 안내와 동시에 진료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 신청서에는 뭐 초진 재진도 이제 표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이제 인적사항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진료과의 진료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종이에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쓴 거를 가지고 환자는 이제 접수 창구에 가서 이제 그 이 쓴 페이퍼를 주죠. 그러면 접수 창구에서는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처음 왔는지, 신환인지 아니면 구환인지를 조회를 해보겠죠. 신환인지 그 구환인지는 뭐 보통 주민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는데 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등록된 게 없으면 이제 신환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적었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OCS 프로그램에 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 환자의 그 번호가 등록 번호가 이제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급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접수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어떤 질환으로 와서 그 특정 진료과에 진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접수라는 행위를 이제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보험 유형과 자격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유형이 건강보험 환자냐, 의료급여 환자냐, 자동차 보험 환자냐, 산재 환자냐, 아니면 일반 환자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이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인지 자동차 보험 환자인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중에 진료비 계산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격 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이제 주의하고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이 해당 과에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즉 내가 호흡기 내과에 진료를 받았다면 호흡기 내과에 이제 접수를 해주면 되죠. 이게 접수라는 거를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자는 이 해당 진료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외래 간호사가 이제 진료실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가서 외래 진찰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는 이제 의사분이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각종 오다 처방을 내는 겁니다. 처방을 내면 뭐 여러 처방을 내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는데 어떤 이 사람은 진단적으로 특정 검사를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피 검사라든지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처방을 내실 거고요. 또한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입원 결정을 해서 입원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도 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보통의 대부분이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약 처방을 받아서 이제 그 귀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해 처방을 내는 거죠. 원해 처방을 내면 어떤 약을 드십시오라고 이제 오다를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나와서 외래 그 수납을 하고 외래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외부의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은 다음에 귀가를 하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래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 흐름대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 그림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외래 업무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순서대로 보면 이제 환자가 이제 내원을 하면 이제 진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진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 창구에서 이 사람이 초진 환자인지 재진 환자인지 이런 그 부분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신환 환자인지 구환 환자인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산재 환자인지
그 다음에 자부 환자인지 아니면 일반 환자인지를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각 임상진료과에 접수를 한 다음에 이 임상진료과에서 진료를 보죠. 그러면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처방전이 나가죠. 처방전이 나가거나 또는 입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각종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처방전이 나가면 원예학부에 가서 이제 조제를 받고 귀가하면 되고,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된다면 입원 결정서를 해서 입원 수속을 받고 입원하시면 되고요. 또한 검사에 대한 부분하면 그 검사 부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고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외래로 와서 의사분한테 가이드를 받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이런 행위가 다 되면 이제 외래에서 이제 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납을 하면 이 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시면 되는데, 대략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CS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저희 실습실에 아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외래 환자를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서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 이제 보험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진료과에 접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의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이걸 보시고 대략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간단하게 할 예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